사이코패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화 속에서 차갑게 웃으며 범행을 저지르는 잔혹한 살인마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상당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코는 정신질환자, 쉽게 말해 미친 사람입니다. 히치콕 영화 사이코가 바로 이쪽이죠. 반면 사이코패스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정상범주와 다른 사람입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고요? 미친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은 고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는 뭘까요?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모르고 하면 사이코패스, 알면서도 하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에 근본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배상훈 교수가 면담했던 한 살인범은 시신을 완전히 해체하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자극에 익숙해져서 다른 걸 묻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손에 피가 묻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이 아프다는 사실에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세계입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상대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장소에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대기업 경영자, 군 장성 같은 자리요. 웃으면서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하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일 가능성이 약 60%에 달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이라 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발현되는 건 약 3%이고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특히 여성 사이코패스는 더 드뭅니다. 사회적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여성이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이코패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대부분 독약이라는 겁니다. 독약으로 눈앞에서 상대가 고통받는 걸 지켜보면서도 무감한 것. 어민숙이나 이은혜 같은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무조건 사이코패스일 거야. 이건 틀렸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여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오히려 영악한 사기꾼들, 특히 다단계 사기범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죠. 놀라운 건 이들이 감옥에 일부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사기 수법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거든요. 사기범이 20범, 30범을 찍는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인터넷자가 진단으로 나 40점이야 라고 하는 분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검사인 PCLR 테스트는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검사관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숨겨진 20개 문항의 반응을 관찰하고 밖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검사관과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이죠. 실제 문항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죠. 잠이 안 와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더니 한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남자가 당신이 사는 아파트를 향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층수를 세서 올라오려는 것이라고 답했다면 자기 중심적 시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이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질문들을 이어가며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0점에서 40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은 40점이 아니라 20점대 초반입니다. 특정 위험 영역의 점수만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검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2008년 강호순 사건 때가 처음이고 유영철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간접 추정 수치만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질문.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코패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현 자체가 극히 드물고 대화를 회피하며
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시오패스입니다. 회사에 한 명쯤 꼭 있는 유형,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죠. 대처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놓고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먹잇감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다행히 소시오패스는 바쁜 사람들이라 한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더 만만한 상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둘 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을 영화 속 괴물로만 생각하고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